원피스 1169화의 제목은 나는 빨리 죽어야 한다로, 챕터는 가반과 샹크스가 대화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가반은 샹크스에게 거프를 만나 그에게서 로저에게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전하는데, 이에 샹크스는 그럼 대장님의 아들은 내 동생 같은 거네 라고 반응하고, 가반도 너랑 버기도 우리 아들 같은 거라며 받아칩니다. 그리고 장면은 아우르스트 성으로 바뀌는데, 하랄드는 스스로 움직여 사슬을 들고 온 경비병을 처단하며, 이무의 지배가 지금은 몸에 걸려 있어도 곧 정신과 사고까지 이무의 의지대로 바뀔 수 있음을 감지했고, 그래서 하랄드는 경비병들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로키와 야를이 아우르스트 성에 들어오며 경비들이 하랄드를 찌르고 있는 장면이 이어지는데, 하랄드는 공격을 당했음에도 쓰러지지 않고 회복해버리고 곧바로 경비들을 베어버리며 거대한 폐형새까지 뿜어내 성 안의 공기를 뒤집어버립니다. 다시 장면은 가반 샹크스 사이드로 바뀌고, 샹크스는 계약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면서 왼팔의 표식을 가반에게 보여준 후, 나와 하랄드는 성지에서 위대한 존재라 불리는 존재와 천의 계약을 맺었고, 이 천의 계약만으로도 그 능력 범위 안에 들어가면 명령을 거역하는 건 불가능해진다 전합니다. 이에 가반은 기괴한 힘이라고 반응하고, 샹크스는 예전에 마리조아에서 떨어진 곳에서 하랄드와 함께 있었을 때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고, 그래서 둘이 친구가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어 샹크스는 하랄드가 신의 기사단에 들어가면 엘바프가 세계 정부에 감행할 수 있다고 믿었다며, 그게 성립하려면 더 높은 계약을 맺어야 한다 말하며, 그 계약을 맺는 순간 신의 기사단은 초인적인 힘과 불사의 육체를 얻고 장거리 이동을 위해 심연 같은 공간을 만들어 넘나드는 힘까지 부여받는다고 설명하죠. 하지만 그 대가로 위대한 존재의 목소리가 세계 끝까지 따라붙고 어디에 있든 명령을 거역할 수 없게 되어 결국 하랄드는 더는 거절할 수 없는 상태로 굴러 떨어진다고 말하며, 샹크스는 저 탐욕스러운 자들이 약속을 끝까지 지킬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불안을 드러냅니다. 그때 샹크스와 가반은 아우르스트 성에서 터져나오는 끔찍한 폐기를 감지하고 둘은 즉시 성으로 향하죠. 그 와중 아우르스트 성에는 로키와 야룰이 하랄드를 바닥에 눌러 제압하고 있었는데, 하랄드는 로키와 야룰 그리고 거인 경비들에게 자신이 세계 정부에 더러운 일을 해왔고 이무에게 속았다고 고백합니다. 이어 하랄드는 이무가 준 힘 때문에 로키가 자신을 이기기 어려울 거라 판단하여 로키에게 전설의 열매를 먹어달라 눈물을 흘리며 부탁하죠. 또한 하랄드는 나는 가능한 한 빨리 죽어야 한다고 외치고, 로키 내가 왕좌에 앉아달라 말하며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왕이었는지 사람들에게 알리라 전하면서 내 죽음을 이용해 내 명성을 쌓으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리고 하랄드는 내가 죽은 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고 중요한 건 엘바프의 미래라고 말하며, 로키 너는 이해하겠지 라고 다그치는데, 하랄드의 말에 로키는 충격을 받지만 하랄드는 로키에게 제발 부탁한다며 너만 믿을 수 있다고 매달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끝으로 이무의 영향이 더 깊어지며 하랄드의 정신이 완전히 뒤바뀌고, 하랄드는 괴물로 변신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무가 하랄드의 몸을 통째로 장악해버린 형태로 아우르스트 성의 경비들을 학살하기 시작하죠. 이에 밖에 경비 하나가 하랄드의 목을 찌르는데, 그럼에도 하랄드는 즉시 회복해버리고, 이를 본 경비는 당신은 더 이상 우리 왕 하랄드가 아니다 라고 외치지만, 성격이 바뀐 하랄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나는 여전히 하랄드고 이제 위대한 존재에 충직한 종이며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고 성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밖으로 한마디도 흘리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 사이 로키는 전설의 열매가 있는 보물고로 달려가고, 하랄드는 전설의 악마의 열매는 자신이 먹고 엘바프를 이무에게 바치겠다고 선언하는데, 이에 야룰은 만약 내가 그 열매를 먹으면 세계가 끝난다며 덤비지만 야룰은 머리를 관통당하며 쓰러집니다. 이때 샹크스와 가반이 아우르스트 성에 도착하고 둘은 하랄드를 공격하지만 하랄드는 또다시 즉시 회복해버리는데, 이에 하랄드는 샹크스에게 이 불사의 몸은 매혹적이다 라고 말하며 내가 생물로서 우월해진 감각이 느껴진다고까지 내뱉습니다. 이에 샹크스는 계약을 취소할 방법이 없나 생각하고, 가반 또한 이 기묘한 계약의 본질을 직감한 듯 긴장감을 유지하는데, 그 와중 로키가 마침내 보물고에 도착해 사슬을 풀고 문을 열죠. 그리고 그 안에는 전설의 열매가 들어있는 보물 상자와 그 뒤로 라그니르 망치가 놓여 있었고,
로키는 이 상자가 엘바프에 전해 내려오는 금단에 악마의 열매가 있는 상자냐며 다가가는데 그 순간 라그니르가 스스로 움직이며 로키를 공격하고 이에 로키가 간신히 피하면서 누구냐고 외치는 장면과 개개개개라고 웃는 정체 모를 웃음소리와 함께 원피스 1169화는 끝이 납니다. 이번 화에서 하랄드가 결국 악마로 변했습니다. 하랄드는 악마로 변하기 전 로키에게 전설의 열매를 먹으라 명령했는데요. 즉 로키가 아버지 하랄드를 죽이고 엘바프 전설의 열매를 먹었던 건 다름 아닌 아버지 하랄드의 부탁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랄드는 악마가 되기 전 로키에게 자신을 죽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해달라 부탁했는데 하지만 로키는 그 진실을 알리지 않았고 결국 몇 년 동안 아담나무에 묶여 있었는데요. 이는 로키가 아버지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누명을 쓰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로키는 아버지의 명령으로 전설의 열매를 먹기 위해 창고로 향했지만 그곳에서 라그니르에게 공격을 받는데 개인적으로 이러한 전개는 북유럽 신화를 모티브로 한 연출로 보이는데요. 북유럽 신화에서 토르의 망치 뮬리르는 자격이 있는 자만 들 수 있는 설정이 있었고 라그니르 또한 이 설정을 모티브로 해서 라그니르는 악마의 열매를 먹은 망치로 전설의 열매를 지키고 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즉 로키는 라그니르의 시험에 통과해 엘바프의 전설의 열매뿐만 아니라 무기 라그니르까지 가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라그니르가 로키를 공격했다는 건 라그니르가 동물계 악마의 열매를 먹은 망치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는데요. 만약 로키가 아담나무에 일으킨 번개 능력이 전설의 열매 능력이 아니라면 현재 북유럽 신화를 모티브로 한 엘바프에서 로키는 나왔지만 뇌신 토르가 안 나온 이유를 보아 라그니르가 사람 열매 환수종 모델 토르를 먹어 번개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가져서 로키가 아담나무를 내리쳤을 때 번개가 내렸던 것일 수도 있어 보였죠. 물론 라그니르가 전설의 열매를 먹은 망치로 번개를 내리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하랄드가 로키에게 전설의 열매를 먹으라고 지시했다는 점, 전설의 열매가 있는 방에서 라그니르가 로키를 공격했다는 점, 그리고 원피스 1152화에서 전설의 열매가 들어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자가 있었다는 점으로 라그니르와 별개로 전설의 열매는 따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로키가 먹었다는 엘바프 전설의 열매 능력은 현재 두 가지 정도로 추측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동물계 개개열매 환수종 모델 펜리르로 제가 로키의 전설의 열매 능력을 펜리르라고 추측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우르스트 성에 거대한 발톱 자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토리상 아우르스트 성에서 신의 기사단이 아니라 악마 하랄드를 상대하는 전개로 이어지고 있기에 그 거대한 발톱 자국은 로키가 악마 하랄드를 상대하며 남긴 자국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죠. 또한 북유럽 신화에서 펜리르는 신들의 속임수에 쇠사슬에 묶였다가 훗날 쇠사슬이 풀리자 복수를 위해 세계를 멸망시키는 라그나로크를 일으키는데 이와 비슷하게 로키 또한 첫 등장부터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펜리르처럼 복수하기 위해 세계를 멸망시키려 하고 있다는 점이 펜리르와 비슷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현재 로키의 머리색은 핑크 보라 계열이고 로키는 혀를 내미는 게 특징으로 그에 맞게 로키가 등장한 원피스 111권 표지에서도 보라색 머리에 혀를 내밀고 있었는데 원피스 컬러워크에 등장한 일러스트에서는 보라색 늑대가 혀를 내밀고 있었고 이게 마치 눈 내리는 명계에 있었던 로키를 연상시켰습니다. 이런 정황들을 보면 로키가 먹은 전설의 열매는 동물계 환수종 모델 펜리르의 가능성이 꽤 높아 보였고 만약 펜리르 열매라면 디자인적으로도 엄청 멋있는 외형이 나올 것 같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추측하는 전설의 열매 능력은 이전 영상에서도 많이 언급했었던 사람 열매 환수종 모델 화염거인 수르트로 수르트는 북유럽 신화에서 라그나로크가 오면 세상을 죄다 불태우기 위해 존재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 로키가 세계의 종말 라그나로크를 일으킨다고 말했다는 점과 아담나무의 약점이 번개와 불이라는 점을 보면 만약 라그니르가 번개를 담당한다면 나머지 불은 화염거인 수르트일 가능성이 있어 보였죠. 또 엘바프를 자세히 보면 엘바프 아담나무에 거대한 검이 꽂혀 있었는데 엘바프가 북유럽 신화를 모티브로 한 설정인 만큼 수르트가 거대한 화염검으로 이그드라시를 불태운 것처럼 로키가 환수종 모델 수르트를 먹고 훗날 엘바프에 꽂힌 그 검을 뽑아 사용한다는 떡밥일 수도 있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로키가
자신을 세계를 파괴하는 태양의 신이라 말했던 이유, 또한 북유럽 신화에서 세계를 파괴하기 위해 존재했던 화염거인 수르트와 연결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